자, 그래서 아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온도는 너무너무 높아지면 점점 높아질수록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이 지나면 도리어 광합성을 못한다라고 한 거 이해했었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잎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잎의 구조. 근데 사실은 우리 잎을 하면서 이 소화도 해야 되고 순환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너희가 좀 잘 따라와 줘요. 시간 안에 못 할 수도 있어. 자, 잎의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잎을 옆으로 한번 잘라본 거야. 잎을 옆으로 잘랐더니 잎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표피세포들이 이렇게 있고요. 표피는 우리 몸의 피부라고 생각하면 돼. 피부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울타리 조직이라는 애들이 있어. 울타리 조직은 이 안에 엽록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조직에서 뭐 하는 거야? 광합성을 하는 거야. 얘가 표피세포. 얘가 울타리 조직. 울타리 조직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광합성.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니까 기공, 공변세포, 인맥 이런 애들이 있네요. 여기 안에 인맥이라는 애가 있어. 인맥. 그리고 인맥 주변으로 해서 물관과 체관이 있네요. 이마. 예스테마. 선생님이 이렇게 단풍나무 잎을 하나 그려볼게요. 네, 오, 잘 그리십니다. 이렇게 잎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인맥이라고 하는 거야. 이 인맥 주변으로 뭐가 있는 거냐면 물관하고 체관이 있는 거야.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인맥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가지로 연결되어 있잖아. 가지에서부터 물관하고 체관이 연결되는 거야. 근데 이건 어디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쭉 연결된 거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얘는 표피세포가 덮여있는 얘는 잎의 앞면이야. 앞면. 근데 뒷면에도 표피세포가 있을 거거든요. 뒷면에도 표피세포들이 있을 건데 뒷면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여기다 따로 표현을 해보면 중간에 이렇게 생긴 세포들이 몇 개가 있어.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표피세포가 덮고 있거든요. 요거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변세포라고 해요.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약간 마카다미아 넛 아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땅콩 뭐 있지? 피넛. 있는데. 많아요? 되게 고소한 이런 땅콩 비슷한 이런 캐슈넛. 캐슈넛처럼 생긴 세포가 있고요. 이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하고 여기를 기공이라고 불러. 공기구멍이라는 뜻이야. 저 기공으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왔다 갔다 하고요. 증산작용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요. 우영씨 왜 안 그리고 그리고 있어? 개인? 그려야지. 이 뒷면에 있기는 한데 이 17쪽에도 그려놓으라고. 12쪽에 그림이 있기는 해. 그림을 잘 못 그리겠으면 12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11쪽에다가 그려놓으세요. 왜 그리라고 하겠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어. 안녕하세요. 공변세포 연로치가 있으면 거기도 광합성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볼게요. 기공.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공변세포 2개가 둘러싸고 있다. 화살표에 밑줄 칠게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와 같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그래서 기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 구멍이라는 뜻이죠. 이거 그 타이핑 실수. 근데 기공은 어디에 많대요? 뒷면에 더 많대. 왜 그러냐면 뒷면으로 뿌려내야 되니까. 뭐를? 수증기를. 물을 뿜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름에 건물 그늘에서 있으면 시원하지. 복사열이 안 비치니까. 그치? 근데 건물 그늘보다 나무 그늘이 더 시원해요. 왜 나무 그늘이 더 시원하냐면 나무 그늘에서는 이 나무들이 빛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열기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굴에 미스트 뿌리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얼굴에 미스트를 뿌리면 어떻게 돼?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기와열을 흡수하니까 얼굴이 시원해지지? 네. 그래서 숲에서는 되레 더 춥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 한여름에 숲에 들어가면. 왜? 나무들이 되게 많아서 나무들이 햇빛을 다 흡수하고 다 증산작용을 하면서 촉촉하게 수분을 뿌려내기 때문에 숲이 훨씬 시원하죠. 자, 그럼 아까 증산작용이라는 거 한다고 했잖아. 그쵸? 증산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증산작용, 거기도 밑줄 먼저 칠게요.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뭐가?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그리고 이 증산작용 때문에 뿌리에서부터 물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증산작용하는 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것도 실험을 한번 할 건데요.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왔어. 두 개를 꺾어왔어. 나뭇가지를 두 개를 꺾어왔는데 한 나뭇가지는 잎을 다 뜯어버리고 한 나뭇가지는 잎을 뜯어버리지 않고 눈금 실린더에 집어넣었어요. 그 눈금 실린더에는 똑같은 양의 물을 채워놓고 그 위에다가 식용유를 한 방울씩 떨어뜨렸어. 식용유는 왜 떨어뜨렸을까? 그쵸? 물이 증발하지 말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잎이 물을 빨아들여서 뿜어내는지. 그러면 뿜어낸다라고 하면 처음 내가 측정했던 수치보다 낮아져 있겠지? 근데 물이 증발해버리면 이게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의 양이 줄어든 건지 증발을 통해서 줄어든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증발하지 못하게 하려고 식용유를 한 방울씩 떨어뜨린 거야. 그리고 한번 봅시다. 나뭇가지가 다 떨어져 있는 애는 햇빛에 비치는 데에도 눈금이 줄어들지 않았어. 근데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는 햇빛이 잘 비치는 데 두고 관찰을 했더니 물의 양이 줄어들었네. 그 얘기는 뭐야? 증산작용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이 이파리를 비닐봉투로 감싸갖고 스카치 테이프로 밀봉을 해놨어. 그러면 이렇게 감싸더라도 얘도 증산작용을 하겠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따뜻한 곳에 있던 이파리를 봤더니 비닐봉지 안에 물이 맺혀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대요. 그 얘기는 뭐야? 이렇게 뿜어져 나온 수증기들이 물이 돼서 이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비닐봉지에 맺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식물의 잎에서는 뭘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증산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증산작용이 어떤 건지 우리 개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 증산작용을 하는 요 공변세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너네들이 그림 그렸던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공변세포 옆에 있는 세포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피세포.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표피니까. 공변세포는 그러면 잎의 앞면에 많아요? 뒷면에 많아요? 뒷면에 많습니다. 공변세포는 뭐를 감싸고 있는 거냐면 기공을 감싸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공변세포는 안쪽이 더 두꺼워. 안쪽이 더 두꺼워. 바깥쪽보다. 여기가 더 두꺼워, 안쪽이. 그래서 두툼해 보여. 색깔도 더 진하게 보이고. 그래서 증산작용을 할 때는 이렇게 열려 있는데 낮에는, 밤에는 닫혀 있어요. 왜? 밤에는 물을 증산작용할 필요가 없지.
뭐 안 하니까? 광합성을 안 하니까. 대신에 잠깐 열리긴 하겠지? 얘도 호흡을 하니까 이산화탄소 뱉을 때는 살짝 열리긴 하겠지만 낮에는 호흡도 하고 광합성도 하니까 낮에는 계속 열려 있을 거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림 한번 보세요. 기공은 공견세포의 모양에 따라 열리거나 닫혀. 그러니까 증산작용이라는 건 기공이 열려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기공이라는 건 공기구멍이라고 했는데 공기뿐만이 아니라 뭐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수증기도 출입을 하니까. 그래서 공견세포의 특징 볼게요. 기공을 둘러싸고 있다. 염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띈다. 그리고 안쪽이 더 두껍다. 이 세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표피세포는 염록체가 없어. 염록체가 없으면 뭘 못할까요? 광합성을 못하겠죠. 근데 표피세포의 역할은 뭐야 그러면? 보호해주는 거. 잎을 보호해주는 역할이야. 그거에 충실한 거야. 광합성 따위는 너는 안 해도 돼. 우리들이 할게. 대신 너는 우리를 지켜줘. 이런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 표피세포를 지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손으로 잡으면 쭉 찢어질 것 같아요. 그치. 억지로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겠지. 이거는 표피세포만 뜯어먹지 않고 그냥 저거 다 먹지 않아요? 근데 표피세포가 있기 때문에 비라든지 바람에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잖아. 하지만 손은 바람에 떨어져 나가는 바람보다 우리 손이 더 센 거네. 바람보다 너의 손이 더 세지. 근데 태풍보다는 약하겠지. 근데 태풍은 저 잎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무 뿌리의 문제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자, 그래서 기공이 닫히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화살표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니까 증산작용은 언제 한다? 낮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왜?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호흡하지, 그쵸? 식물들도 호흡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하면 뿌리에서부터 물이 쭉쭉쭉 올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흡수한 물이 입까지 올라와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광합성도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는 별표 좀 치세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환경. 햇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이거 뭐랑 똑같아요?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하고 똑같죠? 네. 그리고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도 똑같고 그냥 써놓으세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환경 조건에다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왜? 증산작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니까? 수증기가 뿜어져 나가는 거니까. 증산작용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몇 번씩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뭐래요? 원동력. 원동력은 무슨 뜻이에요? 원인이 되는 힘이라는 뜻이죠. 원동력. 뿌리에 있는 물을 나무 꼭대기에 있는 이파리까지 보내주는 힘. 원동력. 그리고 식물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서 뭘 조절한대요? 수분량 조절도 밑줄 쳐주세요. 수분량 조절. 위에 첫 번째 줄도 밑줄까요?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 밑줄 치고 두 번째 줄에 수분량 조절. 세 번째,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증산작용의 역할 세 가지.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 수분량 조절, 그리고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 이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전에 광합성하고 정확히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식물도 호흡을 하거든요. 호흡을 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숨 쉬는 거를 호흡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호흡은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세포가 하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포가 호흡을 하면 영양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호흡 앞에다가 세포라고 적어 놓으세요. 세포의 호흡. 세포의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것도 화학식 써줄게요. 포도당 아까 C6H12O6 산소 몇 개 필요할까요? 6개. 이산화탄소 몇 개 나와요? 6개. 물 몇 개 만들어져요? 6개. 그리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걸 그 아까 이산화탄소를 다 써가지고 지구를 정화해줬는데 저기서 이산화탄소 발생. 얘도 먹고 살아야지. 호흡을 해야죠. 그럼 저 이산화. 그럼 봐봐. 낮에는 호흡도 하고 광합성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만들어지는 산소가 많으니까 호흡하느라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낮이라고 한번 생각해.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요. 뿌리가 있고 잎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고 나잘 그려본데. 여기 이제 잎들이 막 나 있어. 나무 기둥으로. 그러면 얘가 나무가 어떤 낮이야 지금? 그러면 뭘 흡수하겠어요? 나무에 CO2를 흡수하겠지. 야, 저. 그렇죠? CO2를 흡수하고 뭐를 뱉어내요? O2를 뱉어낼 거야, 그치? H도 왔어. 근데 얘도 호흡을 할 거잖아. 호흡을 할 거니까 자기가 만든 거 중에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 O2를 일부 흡수하는 거야. 근데 내가 흡수하는 것보다 뱉어내는 게 더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바깥으로 뱉어내는 거고. 그리고 호흡을 했으니까 뭘 하겠어? 이산화탄소를 뱉어내겠지? 근데 그 이산화탄소 뱉어내는 걸로 뭐 하는 거야? 화합성에 활용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낮에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밤에는 이게 없는 거야. 밤에는 나무 가지 속. 이산화탄소만 뱉어내는 거야. 뭘 흡수해요? 밤에는 산소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뱉어내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낮에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숲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딱 들어가 있어. 나 숨 쉬는데 별로 어려움 없겠지. 근데 밤이 됐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야. 나는 죽을 수도 있겠지. 왜? 거기 산소가 한정적일 테니까 나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다 숨을 쉬잖아. 그러면 내가 숨 쉴 산소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실제 그런 실험을 밑에서 할 거예요. 네? 진짜로 해요? 왜 그런 진짜로 해. 사람은 넣어요. 아니요. 쥐. 촛불로 하면 되죠. 쥐를 넣거나 아 근데 쥐가 너무 불쌍하다. 그런 쥐를 뭐라고 하죠? 실험해보지. 모르모트. 실험용 쥐, 흰 쥐. 불쌍해. 맞아. 그래서 그런 동물 실험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있잖아. 동물 실험하는 게 안타깝기는 해. 하지만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면 사람한테 실험해야 되는데. 이건 더 심각한. 일단 제일 먼저 쥐로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큰 짐승들로 실험을 해. 토끼, 개 이런 애들로도 실험을 하고 고양이나 원숭이로도 실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돼야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그 다음한테 사람의 임상 실험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사람의 임상실험을 통과해야 새로운 약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동물 실험을 아예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약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못한지 사람한테 바로 실험해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지. 백신을 선생님이 만들었어.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얘한테 주사해봐. 얘 죽었어.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만들어. 근데 얘한테 주사했어. 얘 죽었다. 안 되겠다. 얘한테 주사했어. 살았네. 근데 안정성이 있는지 백신의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 질병을 줘봐야 돼. 죽었어. 안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너무 위험하잖아. 그치? 그래서 동물들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마스테.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요. 식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 거기다 밑줄 칩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 거기다 밑줄 치고 별표도 하세요. 호흡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모든 살아있는 세포. 아까 광합성은 모든 세포가 한 거 아니었지?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만 광합성을 했잖아. 근데 호흡은 누가 하는 거야? 모든 살아있는 세포가. 그리고 언제 한대요? 여기다는 물결 표시할게요.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광합성을 언제만 했어? 빛이 있는 낮에만 했어. 근데 호흡은 낮과 밤 상관없이 어떤 세포가? 살아있는 모든 세포가.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도 다 호흡을 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양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니네가 뭘 먹어?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거야. 그래야지 세포들이 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필요한 물질, 광합성, 산소. 그리고 만들어지는 요소는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와 에너지.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뿜어내고, 에너지는 뭐 할 때 쓰이겠어? 식물이 에너지. 싹을 틔우거나 열매를 맺거나 뭐 꽃을 피우거나 아니면 생장할 때 사용이 되겠죠? 쟤 왜 저 탄산을 막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실험 중. 반사이지라고. 자, 그래서 가운데 식물의 호흡을 확인하는 실험이 있는데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한쪽, 이거 집기병이라고 하거든요. 집기병에 시금치를 담고 한쪽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고 고무호수로 연결해서 시험관에 석회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인데요. 석회수에 동그라미 치세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화학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석회수가 나왔다. 그럼 뭘 검출하는 거라 그랬죠? 이산화탄소. 석회수 동그라미 치고 이산화탄소 검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석회수는 무조건 하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 너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하는 일이라고? 이산화탄소 검출. 석회수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이산화탄소 검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광합성하고 호흡을 구분해서 표로 만들어 놨네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걸 광합성이라고 하고, 포도당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만드는 걸 호흡이라고 하죠. 화살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표시가 돼 있고, 광합성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 빛이 있는 낮에. 어디서?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기체는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나가는 거야. 근데 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언제? 항상. 기체 출입은 어떻게 돼?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그러면 보세요. 낮에는 광합성도 일어나고 호흡도 일어나니까 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드는데 만든 산소의 일부를 호흡할 때 써. 호흡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또 광합성할 때 써.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겠지. 근데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을 못해. 뭐만 해? 호흡만 해. 호흡만 하니까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뱉는 일만 하는 거지, 밤에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실험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유리종에다가 촛불을 넣어놓고 뚜껑을 빵 하고 닫았어.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한번 소화와 연소할 때 불이 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산소, 탈물질, 탈물질, 온도. 반합점 이상의 온도. 근데 계속 타다 보면 지금 유리종 안에서 뭐가 부족해지겠어? 산소가 부족해지겠지? 그러면 꺼지는 거잖아. 연소하는 거잖아. 근데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낮에 실험을 한 거야. 식물을 하나 거기다 넣어놓고 뚜껑을 덮어놨어. 어떤 게 더 빨리 꺼지겠어요? 가가 더 빨리 꺼지겠지. 왜? 나는 타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얘가 계속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로 바꿔주는 거야. 촛불이 조금 더 오래 켜질 수 있겠죠? 좀 무서운 실험이긴 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놓고 뚜껑을 딱 닫았는데 이런 식물이 아니라 한쪽에 쥐가 들어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쥐가 있으면 촛불이 더 빨리 꺼지겠죠? 근데 이제 촛불이 꺼진 다음에 뚜껑을 바로 열면 쥐를 살릴 수는 있겠다, 그렇죠? 심장 마사지 이렇게 해갖고 쥐 조그마니까 손가락 새끼 이걸로 해야 되나? 이렇게 눌러가지고 호흡을 해서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마우스 투 마우스 쥐 입 벌려갖고 해갖고 살려야지. 그냥 죽어라. 아 다음 실험에 또 써야지. 그건 심한 거고. 쥐도 비싸다고. 심한 거고. 그래서 가 유리종에 촛불만 넣어두면 금방 꺼지는데 촛불하고 같이 식물을 넣어두니까 오래 탄대요. 왜? 화살표 옆에 밑줄 치세요.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뭘 방출하기 때문에?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근데 빛을 차단하면 가보다 나가 더 빨리 꺼진대요. 왜? 식물도 산소를 써버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 촛불 빛으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못해요. 왜요? 약해서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선생님이 나무로 그렸던 그림이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파리로. 낮에 햇빛이 강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산소로 호흡을 하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로 또 광합성을 해. 빛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광합성 양이 호흡보다 더 많은 거야. 햇빛이 비치면. 그러니까 산소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근데 밤에는 어때요?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아. 뭐만 일어나요? 호흡만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게 되겠죠. 호흡만 일어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거를 여태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모든 이파리에서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모든 식물이 포도당을 저장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포도는 포도당을 저장하고 있는데 사과에는 뭘로 저장되어 있을까요? 정말. 과당이라는 걸로 저장되어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만들어진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꿨다라는 뜻인 거고, 감자나 고구마에는 뭘로 저장이 되어 있어? 녹말로 저장이 되어 있어. 그러면 녹말로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아까 광합성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잎에서 처음에 포도당을 만들면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꿔서 가지고 있다가 밤이 되면 설탕으로 바꿔서 다른 데로 이동시킨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그때 특성에 맞는 다른 걸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양분의 이동. 처음에 생성 보도록 할게요. 거기도 밑줄 칠게요. 엽록체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 밑줄 치고요.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 근데 포도당으로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녹말로 바뀌어 저장 밑줄 치세요. 왜 녹말로 바꾼다 그랬어요? 증산작용을 할 때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동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밤에. 광합성을 하지 않는 밤에 이동을 할 건데,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 밤의 퇴관을 통해 각 기관으로 운반 밑줄 칩니다.
두 번째 줄부터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 밤에 체관을 통해 각 기관으로 운반. 왜냐면 다른 세포들도 다 호흡을 해야 되니까 골고루 나눠줘야 돼. 잎에도 있어야 돼. 일부 있어야 되겠지. 잎도 써야 되니까 줄기로도 보내고 뿌리로도 보내고 각 세포들한테 보내주는 거야. 우리 몸에서는 누가 그런 역할을 하죠? 혈액이 그런 역할을 하죠. 혈액이 돌면서 산소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도 모아오고. 그다음에 사용. 밑줄 칩니다.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사용 밑줄 치고요. 두 번째 점 밑에 줄에 식물이 생장하는 데 사용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림 나와 있네요. 그쵸? 사과가 두 개가 있는데 이파리 있는 쪽하고 이파리 없는 쪽 그 껍질을 벗겨버렸더니 위에 있는 이파리 있는 쪽의 열매는 통통하게 자라는데 밑에 있는 열매는 자라지 못해. 왜? 만들어진 영양분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환상박피라고 해요. 박피. 박피는 껍질을 벗겨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벗겨진 윗부분이 어떻게 됐어? 되게 통통해졌네. 여기에 영양분이 저장이 돼서 그래. 저장이 돼서 쌓인 거지, 그 윗부분이. 그걸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체관이 표피 근처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화살표 밑에 밑줄 치세요. 체관이 제거되어 양분이 아래로 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싸다니까 몇 동이 나와. 세게 붙어서. 근데 그거는 나도 그럴 뻔한 얘기. 집에서 배탈이 나서 딱 갔다가 딱 열었는데 다치는 바람에 참았어. 근데 집에서는 상관없잖아. 샤워하면 되니까. 자, 마지막 양분의 저장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식물을 먹는데, 그치? 식물마다 우리한테 주는 양분이 다르죠. 고구마나 감자는 뭘 줘요? 전분, 탄수화물을 줘. 그리고 깨, 땅콩 이런 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 먹으면 지방을 얻을 수 있지. 그리고 양파, 포도 이런 것들은 포도당으로 저장이 된대. 양파도 되게 달콤해.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양파 되게 쓴데요. 양파의 쓴맛은 익히면 다 없어져. 양파 계속 볶으면 검은색으로 검은색 아니 갈색으로 변하면서 그 캐러멜라이징이라고 하거든요. 엄청 달아져. 양파에 있는 당분, 이 포도당 때문에. 콩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콩에는 단백질.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단백질로 바꿔서 저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설탕으로 저장하는 애들도 있어. 사탕수수. 사탕수수에는 설탕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을 전분, 녹말로 바꿔서 저장하기도 하고, 포도당으로 저장하기도 하고,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기도 하고, 설탕으로 그냥 저장하기도 하고, 단백질로 바꿔서 저장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저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위치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거든요. 위치는 여기에 써 있지 않아서 선생님은 위치를 적어줄 거야. 저장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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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 위치. 자, 일단 뿌리에 저장하는 식물들이 있고요. 줄기에 저장하는 식물들이 있고, 열매에 저장하는 식물들이 있어. 그리고 씨앗에 저장하는 식물들이 뿌리에 있어요. 양분을 저장하는 거는 뿌리에 저장하는 애는 누가 있을까요? 고구마. 고구마, 감자. 감자는 줄인가? 당근, 감자 줄기야. 무 흰사.
이런 게 있겠죠? 네. 줄기에 저장하는 거는 감자. 감자. 감자가 대표적인 줄기예요. 감자는 꿀이 아닙니다. 왜? 감자는 보면 약간 홈입해 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거든요. 뿌리에서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줄기에서 싹이 나는 거기 쌤, 때문에 무우는 뭐예요? 무. 원래 무라고 해. 무. 너네가 아는 무. 줄기. 열매에 저장하는 거는 너무 많죠. 사과, 배, 포도 엄청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줄기 하나 더 쓸까? 사탕수수. 아. 그러니. 씨앗에 저장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콩. 콩, 아몬드? 깨, 아. 호두, 그것도 아몬드. 아몬드 맛있네. 좀 견과류가 많네. 견과류들이 주로 씨앗에 저장을 하죠. 근데 콩에는 뭘로 저장해요? 단백질. 깨는 지방. 호두에 지방. 아몬드, 지방, 단백질. 사과에는 당분. 감자에는 전분. 녹말이라고 적어놓은 녹말. 사탕수수에는 설탕. 고구마에도 녹말. 당근에는 녹말과 당근. 당근 조금 달달하죠. 무도 마찬가지예요. 무도 녹말과 당분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는지.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는 요 식물과 에너지에 대한 시험을 볼 거예요. 요거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디를 펴시냐면 끝난 거 아니고요. 요거 숙제 다 해왔지? 네. 내가 어디까지 해오라 그랬었죠? 올것 같은데. 38초까지요. 38쪽까지 숙제 해오라 나도 그랬었죠? 지구한테도 그냥 했지.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숙제 해줘야 되냐면 요거 식물 다 끝나야 되니까 51쪽까지 숙제하는 겁니다. 예. 요거 채점 해봅시다. 채점. 빨리 합시다. 이거 51초까지는 조금 우영아, 우엉아, 조용히 하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26쪽은 지난번에 했지? 수업 때. 안 했나? 어디요? 26쪽부터 채점 한번 해볼게요.